제가 강의 하나를 마치고 이제 하나를 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전공을 이제 아이들의 전공을 찾잖아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도 그랬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자기가 대학을 가면서 전공을 잘 못 찾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그런 강의를 했었어요.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착 이렇게 그런 재주를 보여주면 부모로서 정말 키우기가 왜냐하면 밀어만 주면 되니까 굉장히 쉬울 텐데 마지막까지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을 굉장히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모님들이 전부 다 이 프로페셔널 잡들 전문직을 아이들한테 요구를 하잖아요. 전문직을 요구하고 대기업을 요구하고 공무원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안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IMF를 지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고 이 아이들의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 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심해졌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우리가 2008년도에 미국도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월급이 작아도 이 월급이 나오는 직업이 이래서 좋은 거구나 그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의 일반 회사에서 많이 우리도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죠. 2008년도부터. 그리고 뭐 어마어마하게 몇 밀리언짜리 집들 뭐 한국에서야 뭐 10억, 20억이 뭐 아파트가 그 정도 하지만 미국에서 뭐 벌써 밀리언 이러면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런 집들이 막 그냥 포클로즈로 은행으로 넘어가서 나오고 그런데 전부 다 그런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의 윗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잘린 거예요. 월급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잘려가지고 막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여름마다 저희도 이제 핑크슬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은 너 나가 이 소리인데 그걸 받고 그 다음에 계약이 되면 다시 이제 돌아가가지고 선생님들이 다시 인터뷰를 하고 다시 하고 막 하여튼 저희가 몇 년 동안 힘들었거든요. 근데 한국도 IMF 때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여자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막 저희 나이만 해도 결혼을 하고 이제 그냥 가정주부로 집에서 아이들 전업주부로 이렇게 들어앉은 친구들이 많고 일을 하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 짝은 이제 남자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직장을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10%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IMF 때 나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강의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하는 게 재밌어야 돼요. 그래야 매너리즘에 안 빠지고 그 일을 하는 게 재밌으려면 제가 잘하는 일이어야 돼. 잘하는 일이면 뭐를 봐요? 제가 성과를 보죠. 내가 해놓은 거를. 그러면 제가 이제 저는 선생이니까 학생들을 막 가르치는데 아이가 읽기를 하나도 못하던 애가 있어. IQ가 60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읽기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제 반에서 나갈 때 처음에 들어갈 때 하나도 뭐 ABCD도 모르던 아이가 제 반을 나갈 때 방학이 돼서 이제 여름방학이 돼서 이제 학년이 마치고 끝날 때 이 아이가 줄줄 읽는 아이가 됐어요. 제 성과잖아요. 그럼 저는 뭐예요? 선생으로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재밌어요. 그러면 일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선생님을 따라. 왜? 이 선생님이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선생이거든요. 애들이 기분이 좋아요. 왠지 좋아. 근데 아이들은 몰라.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선생님을 보면 왜 좋은지 모르고 이 선생님이 왜 좋은지를 몰라. 이 선생님 되게 엄격해. 전 좀 엄격한 선생이거든요. 꼬맹이들한테도 엄격했어요. 근데 죽을 힘을 다해서 가르쳐. 그 선생님이 뭐예요? 그 죽을 힘을 다해서 가르치는 이 선생님은 나를 아끼는 선생님인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를 보고 싶은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무의식으로 알아요. 그게 따라요. 저한테 혼날 때는 막 삐죽삐죽 하면서 막 이래도 또 이제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초등학교에는 미국에는 쉬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한테 달려 있으니까 데리고 이제 살짝 데리고 이제 조용히 해가지고 빠져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한 바퀴 이렇게 아이들이 지루해하면은 트레이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이제 데리고 오면 그러면 이제 애들이 쫑알쫑알쫑알쫑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자기네 집 얘기하고 막 얘기하거든요. 그럼 막 자기네는 이제 신기하죠. 왜냐면 제가
애가 자기네 집을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쫑알쫑알 얘기를 한다는 건 저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를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수업 시간에는 저하고 막 삐죽거리고 혼나기도 하고, 저한테 똑바로 쳐다보라 그러고 막 그러기도 하고, 하기 싫다 그래도 제가 점심도 점심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저 문제지 다 안 끝냈으면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밥 먹고 제 앞에서 풀어야 되고, 그거 몇 번만 하면 아이도 쫙쫙 끝내거든요. 몇 번만 점심 포기하면 돼요. 선생님의 점심시간을. 그렇게 하니까 막 애들이 막 투덜투덜 하죠. 그래도 아이들이 선생님의 의도를 알아. 그러니까 해요. 근데 요렇게 이제 선생님이 하면은 이제 천직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 알은 거예요. 한국에서 알았다기보다 여기 와서 '아 내가 이 교사가 천직이구나. 아 내가 굉장히 잘 가르치는구나. 그리고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포기를 안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아이들의 핑계를 안 대는구나.' 아이들이 못 배우는 아이들을 애들 핑계를 안 대고 제가 끝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장애 아이들인데. 제가 걔를 못 가르쳐도 누가 뭐라 그러질 않는데.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선생으로서 재능이 있구나 하는 거를. 그것처럼 재능이 있다는 걸 내 스스로가 느껴야 그 직업이 재밌어요. 그러면은 월급이 그렇게 크게 신경이 안 쓰여요. 왜? 아, 100만 원이 월급이면 100만 원에 맞춰서 내가 살면 되잖아요. 200만 원이 월급이면 200만 원에 맞춰서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제가 월급을 받을 때 제가 저희 남편보다 제가 먼저 취직을 했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키우지를 않았어요. 살림살이를 키운다는 말은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을 늘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비싸게 사가지고 자동차 값이 뭐 한 달에 뭐 50만 원이 나가고 뭐가 이렇게 나가면 불안해요, 마음이. 내 삶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저는 살림을 안 키웠어요. 살림을 안 키우고 요 안에서 그러면 100만 원을 받으면 70만 원 안에서 사는 거예요. 30만 원은 저축해요. 미국엔 저축의 개념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비상금으로 그렇게 살림해 놓으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2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내가 재밌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쟁을 자꾸 하는 게 한국이 이 물질적인 걸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인이기 때문에 기분은 안 좋아요. 사람들이 핸드백 가지고 뭐 여자들이 무슨 명품 핸드백만 있으면 여자들이 막 다 행복해가지고 막 소리 지른다고 생각하고 뭐 명품 옷을 입으면 그런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우스워져요. 왜? 나에 대한 자존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전공을 할 때 재밌는 일은 자기가 거기에 재능이 있어야 되는 일이 재밌어요. 그죠? 재능이 없으면 제가 이제 어떤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재능이 있다는 거는 제가 그거를 하나를 하면 하나를 배우면 10가지를 할 수 있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쫙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럼 의사에 내가 재능이 있다 그러면은 의사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배운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이제 뭐 같으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얼마 전까지는 이제 교수로서 많은 책들을 읽잖아요. 그러면 강의를 하면 여러 가지 강의하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게 텍스트북이야 그러고 사라 그러고 그것만 읽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책을 읽어서 짬뽕을 해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가르치거든요. 근데 교과서 하나를 딱 읽으니까 제가 학생일 때는 박사과정 학생일 때도 그렇고 석사과정 학생일 때도 안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교수가 된 다음이에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머 책 한 권을 딱 읽으니깐요. 이 교육에 대한 게 쫙 정리가 되면서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알은 거예요. '아 내가 생각보다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저 정말 머리 나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를 노동을 해서 먹고 살더라도 아이가 머리는 좋아야 된다. 머리를 쓰는 직업이 아니고 노동 직업을 해도 노동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노동을 하더라도 그 노동을 하면서도 거기서 자기의 밥그릇을 찾아서 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한이 맺혀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를 가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는 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공부를 하는 게 힘들지만은 재밌어야 돼요. '아 이런 원리구나. 신경 조직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암이 생기는 거구나. 암이 이렇게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면 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거를 하나를 외워 가지고 하나를 알고 두 개를 외워서 두 개를 알고 세 개를 해서 세 개를 알고 이게 아니고 쫙 의대 그 책을 읽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 이해가 안 가. 한 두 번 정도 읽어. 줄기가 쫙 보여요. 이게 맵이 보여. 세 번 읽으면 쫙 보여. 요게 인제 그쪽에 머리가 있는 거예요. 또 법조인이 돼. 그러면 케이스를 보잖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구글에 케이스도 많아요. 그런 케이스를 저도 그래서 '아 내가 법조인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케이스가 법조인 그 주는 케이스가 특수교육에 있다 보니까 이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특수교육에는 이 고소 사건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학교를 상대로 굉장히 고소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인제 그거를 읽으면서 그 부모가 한 고소, 그다음에 거기에 인제 판사가 한 그 판, 이런 변호사가 한 거 이런 걸 쭉 읽으면서 제가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한국에 있는 아파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제가 그걸 하는데 머리가 쫙쫙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그쪽으로도 했으면 잘했겠구나.'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업이 좋아 가지고 부모님들이 막 푸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하기는 하겠죠. 인생이 재미가 없어져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져. 그래서 저는 돈이 쪼끔 덜 벌더라도 아이가 재밌는 부분이, 그 재밌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재능이 있는 부분이 재밌고 잘하는 부분이 재밌어요. 잘하는 부분. 그리고 저는 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삶의 목적은 삶을 살아가는 의미인데 그 의미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앉아 가지고 일을 해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얼굴을 쳐다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들을 내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그분들이 다 알기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 주면 그분들이 하고 하나만 깨쳐도 하나만 알고 있었는데 어 맞아. 이렇게 하나만 해도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제가 나중에 이제 들어보면 누구는 자기가 강의한 거 들으면 오글오글한다 그러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한 걸 한번 들어봐요. 그럼 제가 재밌어, 내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를 제일 많이 강조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제 우리 아이들도 둘 다 강의 전공을 못 정했었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재밌니?" 그걸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제 "심리학 한번 들어봐." 우리 둘째가 저는 아 정신과를 갔으면 좋겠다. 너무 인제 깊은 베이비 필로소퍼라는 별명까지 들었던 아이여서 정신과를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들어보라 그랬는데 아 재미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선생님이 재미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하여튼 뭐."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비즈니스 스쿨 가겠다 그래서 그냥 갔는데 비즈니스 스쿨 갔는데 절대로 비즈니스 스쿨을 갈 아이가 아닌데 이 남자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게 공대를 안 가면 갈 데가 인제 비즈니스 스쿨 제일 많이 가는 데가 공대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 스쿨인데 그 비즈니스 스쿨에 갔는데 내 아이하고는 얘는 읽는 책도 전부 다 철학책이고 그런 사람한테 관심도 많고 이런 아이인데 비즈니스 스쿨을 가. 그러니까 재밌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쪽이 "괜찮니?" 그러면 재밌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인제 그쪽하고 뭐 심리학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어차피 마케팅 같은 거 하려면 사람 심리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법조인들도 제가 제일 그거 한 거는 법조인, 의사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인문학적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재미가 없으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특히나 시험을 보고 우리가 필수 과목이 아니면 안 보죠. 그죠? 근데 재밌어야 돼. 책을 보잖아요.
다양한 책들을 읽어서 사람을 이해해야지만 돼요. 그래야 사람에 대한 안쓰러움을 알고 특히나 법조인들은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죠?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들을 아이들이 30명이 있으면은 그냥 아이들을 그냥 30명 우리 반 이렇게 하는 거랑 그 안에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보는 선생님이랑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벌써 우리가 그래요. 제가 그전에 부모님들한테 얘기할 때 사춘기가 되었을 때 우리 아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내가 그동안에 어떤 부모였는지를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한테 뭐 틱틱거리고 그다음에 뭐 태도가 불량하고 선생님을 존중 안 하고 말을 함부로 이런 아이들은 결국엔 누구예요? 선생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당신이 아이한테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아이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부모한테 관계랑 똑같아요. 그 아이가 만일에 처음에 봤는데 이유 없이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100이면 100 어른에 대한 신뢰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어른에 대한 신뢰가 없는 아이들. 그래서 선생님들은 반드시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첫 시간에 첫 수업에 들어오는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설문이 뭐냐면 사람을 좋아하는가, 아이들을 좋아하는가. 100%다 아이들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면 또 아이들이 저를 대하는 것도 봐요. 왜? 나는 외계인이잖아요. 다른 나라에선. 그랬을 때 이 액센트를 가진 이 선생님을 어떻게 아이들이 대하는가를 보면은 이 아이들의 진정한 인간애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자격이 없어. 벌써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른한테 그렇게 하면은 다른 아이들만 나중에 이 사람이 선생이 되어가지고 아이들도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 못 배우는 애들, 좀 장애가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차별을 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재능이 없는 선생님이에요. 첫 번째로 사람을 좋아해야 돼. 선생이 될 사람.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 그죠? 의사, 사람 상대하잖아요. 그다음 법조인들, 사람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교사들, 사람 상대하죠. 그다음에 엔지니어들, 기계를 상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괜찮아요. 어느 직업이든 미용사들, 그죠? 그다음에 뭐 백화점에서 일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첫 번째 사람을 좋아해야 되고 두 번째 사람을 다룰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룬다는 의미가 그 사람을 컨트롤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표정을 봐도 이 사람을 표정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람의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지루해야 한다, 안 지루해야 한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 그런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고 사람을 좋아하고 마음 읽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들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 내가 그런 거를 타고나질 않으면 그런 직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당신도 고생하고 당신이 직업으로 인해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 고생을 해요. 다 고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정신과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 말은 도저히 정신과 의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얘기를 그 사람이 무슨 공적인 일로 자기하고 경쟁하는 상대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해요. 추측을 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추측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다른 사람을 추측해서 얘기해. 그건 정신과 의사를 해서 안 되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잘 커서 좋은 직장을 가져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안정된 수입이 들어오고 이러면 아이들이 좋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렇다 그래서 기분 좋게 세상을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행복이라는 표현은 안 써요. 안 쓸게요. 그냥 기분 좋게. 그쵸? 어느 날은 좀 힘들고 어느 날은 좀 괜찮고 이런 날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들질 않아야 돼요. 지치질 않아야 돼.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자꾸 열심히 하고 싶어지고 더 하고 싶고 이런 일을 아이들이 찾도록 해 주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돈을 많이 어른이 돼서 못 벌어도요. 생활을 거기에 맞춰서 살면 돼요. 저는 그 얘기까지 해요.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생활을 니네 수입에 맞추면 너희들은 가난한 아이들이 아니야." 선생 월급 작죠. 진짜 작거든요, 미국. 선생 월급이 작아. 그래도 선생을 하겠다고 선택한 아이들이야. 왜?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 미국은 100%가 아이들이 좋아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이 재밌으면은 내 생활을 키우지 말고 그 선에 맞춰서 살아. 그 선에 맞춰서. 그러면 메이커 옷 뭐 백화점에 가서 사나 아울렛 몰에 가서 사나 아니면 저처럼 뭐 그런 옷들이 다 안 팔린 옷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그런 걸 모아서 파는 그런 가게에 가서 사나. 그럼 그런 데 가면은 뭐 그런 데서조차도 벌써 절반 가격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서도 또 엔드 오브 시즌 말에 겨울말 뭐 여름말 이럴 때 팔 때 보면은 막 80% 90%씩 세일한단 말이에요. 그런 옷 사서 입는데 내가 패션 감각만 있으면 그죠? 우리가 동대문, 남대문 아니면 우리 얼마나 지하도에 가게들 얼마나 많아요. 진짜 싼 가게 많잖아요. 한국에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데 가서 옷을 사도 옷이 안 싸 보여요 내가. 중요한 거는 뭐예요? 비싼 옷을 입는 것보다 저는 어 패션 감각이 있으면 잘 막 갖춰 입는 거. 저는 심플하게 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심플하게 잘 갖춰 입는 거. 그래서 옛날에 공유진 씨인가 그 배우가 어디 무슨 굉장히 이렇게 어디에 나왔는데 딱 봤는데 선생 역할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계약직 선생 역할로 나왔기 때문에 옷이 비싼 옷을 못 입고 나오는 역이었겠죠. 근데 몸도 날씬하지만 옷이 너무 패션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옷들이 차림새가 백화점 옷이 아니고 시장 옷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런 데서 파는 그런 옷 같은 느낌의 옷을 입었는데 그렇게 코디를 해 놓으니까 '저렇게 이쁘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패션도 인제 우리가 저는 타고난다고 좀 감각이 타고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쪼끔 이제 공부해 보시고 요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추하지 않게 적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닐 수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런 걸 가르치는 거지. 좋은 직업을 가져서 돈 많이 벌어 가지고 다른 사람 짓누르고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 치고 나보다 못한 사람 위해서 내 위에 아무도 없게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올라가서 내 위에 아무도 없고 내 옆에 아무도 없으면 외로운 아이밖에 더 돼요. 어떻게 기분이 좋아요, 하루가. 그죠? 아무리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뭐 이사가 되어도 그 밑에 사람들 함부로 막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은 악마죠. 사람 아니죠. 내가 막 진심을 다해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진짜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그러고 자기를 막 뻐기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 한에는 다른 사람한테 칭찬할 때 기분이 좋지 다른 사람을 나쁘게 얘기할 때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만 이제 욕심을 버리시고 조금만 요걸 바꿔서 하면은 우리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재밌는 일,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잘하는 일이 재밌고 좋다 그랬잖아요. 그럼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인데 그게 별로 돈이 안 되는 일이야. 그럼 아이한테 그냥 물어보면 돼요. "너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살 수 있겠어?" 그럼 아이가 산다 그러면 "그래. 맞춰서 살면 되지." 왜? 수입이 뭐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걸 또 뭐 장래에 가면은 우리가 점점 복지가 좋아져 가지고 또 뭐 기본적으로 또 국민들이 다 또 인제 어느 정도 다른 저런 유럽의 나라처럼 쪼끔 인제 돈을 받으면 우리가 노후만 걱정 안 해도 우리가 그때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저축 많이 안 하면 다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노후를 우리가 100% 책임을 지려 그러면 인제 돈을 해서 저축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세상이 점점 좋아지겠지. 그래 해 봐. 그죠? 그리고 또 해 보고 너가 생각했을 때 아니면 또 돌아오면 되지.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막 그렇게 막 그냥 그런 잡을 막 프로페셔널한 잡을 전문직을 막 하는 것보다는 좀 단단한 아이를 키워서 언제든지 아이가 엄마가 보기에 아빠가 보기에 선생님이 보기에 저건 절대로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아이한테 살아본 엄마의 눈으로 그건 조금 너가 힘들겠는데, 아빠의 눈을 봤을 때 힘들겠는데 아이한테 얘기만 해줘요. 그렇지만 네가 지금 너무 재밌다 그런다 해봐. 해보고 네가 아니면 네가 돌아오겠지 뭐. 근데 너가 봤을 때 아니라 그래도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언제든지 돌아와. 다시 하면 되지 뭐. 근데 한국 사회에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요. 저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우리가 욕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지.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자존심이고 친구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내세울 수 있고 남 앞에서 내 자식이 뭘 한다는 걸 내세울 수 있고 이제 그런 걸 원하는 건데 근데 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죠? 부모님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지만 내가 내 아이를 남한테 자랑을 할 때 뭐를 가지고 자랑을 하는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랑을 만일에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아이가 상을 받아서 자랑을 하세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아이여서 자랑을 하세요. 내 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내 아이가 내 뱃속에서 이런 아이가 나왔구나 하는 그 뿌듯함이 아이가 무언가를 공부를 잘하고 상을 받아서 그런 데서 뿌듯함을 느낀다면 부모님이 욕심이 많으신 분이고요. 아니고 내가 내 뱃속에서 이렇게 나는 이 나이 때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어릴 때 나를 잘 관리를 못 했는데 내 아이가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구나. 저 녀석 어디서 나온 아이야. 이렇게 그죠? 그게 이제 제가 아이를 보는 부모님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부모님들, 이런 부모님들은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다 알아요. 내 부모는 돈, 명예 이런 거에 맞춰서 나를 키운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살아가면서 돈 벌어오는 도구예요. 그 직장을 가져가지고 내가 잘 살기 위한 도구야.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도구인 거예요. 돈을 잘 벌어와야 내가 내 자식들을 잘 키울 것이고 내 와이프나 남편을 잘 할 것이고 그죠? 내가 뭐를 좋아하고 내가 뭐를 하는 거는 관심이 없어. 부모님은 나를 그런 도구로 나보고 자라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정리까지는 못하더라도 무의식적에서 느끼죠. 짜증이 나니까 애들이 자꾸 짜증을 내요. 뭔지 모르게 짜증이 나요, 아이들이. 그렇지만 힘들어서 내는 짜증은 아이들이 그럼 힘들어? 이러면 아이들이 엄마 미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몸이 지치고 힘들면은 짜증이 나죠. 그죠? 찌뿌둥하면 짜증 나고 그런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 미안 이러지만 그 짜증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나오고 부모님 때문에 나오고 선생님 때문에 나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하죠. 그럼 이제 혼나게 되고 그럼 또 더 악화가 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그렇게 좀 부모님들이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이렇게까지 경쟁 사회 속에서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시험 기간이 되면 애들이 보약을 먹어가면서 쓰러져 가면서 잠을 못 자가면서 한참 클 나이에 잘 먹고 잘 쉬고 잘 커야 되는 이 나이에 잘 이제 쉬고 이러는 것도 아이들이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좀 쉬어가면서 자기를 자꾸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 달달달달달달 그래서 계속 자기가 아이들이 너무 불안해. 저는 경쟁이 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 크는 3년, 고등학교 그 3년이 너무 아이들이 불안해요. 너무나 많은 주위 어른들이 너무 많이 협박을 하기 때문에. 그게 협박이지 뭐예요.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더 해라, 더 해라, 더 해라. 불안하죠. 자기네도 아직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요. 낙오자가 된다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덜하고 조금 더 찬찬히 아이들이 어느 쪽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은 어, 그 100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를 하면은 쫙 깨어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재능이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사람은 다 각자가 타고난 재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설사 아이들이 청소를 하더라도 정리정돈 잘하고 청소를 잘하고 요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 청소 일하면 어때요? 그죠? 그러면 그 청소 일을 하면서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또 자기 사업으로 키워가잖아요. 그다음에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
자기 사업으로 키워나가죠. 설사 설거지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 깨끗한 설거지하고 나면 기분이 깔끔하고 깨끗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거를 하고 났을 때 그 아이는 또 그걸 가지고 무슨 세제를 하나 개발할 수도 있고, 설거지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기름때가 안 빠지니까 어디에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런 걸 하면, 그 아이들이 자기가 그 분야에 있는 아이들은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쪽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자기를 찾아가.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청소 일을 하고 지금 설거지를 하고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런다 그래서 거기를 그 아이가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 커피를 내리면서도 아이들이 머리가 그쪽으로 있는 아이들은, 그쪽에 머리가 있는 아이들은 뭐 하나를 해도 유심히 보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재능을 찾아내고 자기 앞길을 그거로 인해서 가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모님들이 불안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당신들이 불안하니까 자꾸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당신이 가고 난 다음에 남을 아이들을 걱정을 하면서 아이들을 계속 몰아붙이는데, 부모님들이 조금 마음을 놓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까지 불안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웃으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아이들이 맨날 스트레스 받아서 여기 막 미간이 찌푸러지고 그냥 얼굴이 찌푸러지고 인상이 막 이상해지고 이런 아이들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스트레스 잔뜩 받은 얼굴이 되는 아이들을 원하세요? 아니면은 아이들이 조금 못생겼어도 이렇게 웃으면 귀엽고 잘 웃어가지고 이 주름이 웃음진 주름으로 이렇게 되는 걸 원하세요? 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부모님들도 불안하시니까 아이들한테 자꾸 그러시는데 우선 부모님들부터 마음을 조금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선생님들도 마음을 놓고요. 학교도 조금 편안해지고 그래야 우리 교육이 좀 더 바뀌고, 그죠? 부모님들이 먼저 그래야 돼요. 지금 부모님들이 안 바뀌시면 이 전체 이 행정을 하고 이러는 분들이 뭐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혁신 학교가 도대체 무슨, 뭐를 혁신하는 학교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이런 혁신 학교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들을 풀어주시고 부모님들도 자유로워지시고 부모님들도 당신의 삶을 좀 재미있게 즐겁게 좀 더 웃으면서,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은 불안한 눈으로 아이들을 보지 마시고 걱정하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 아이들을 보면서도 오늘 재밌었어? 힘들었지? 재밌는 일 있었어? 이렇게, 그죠? 편안하게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하고 관계도 좋아지시고, 제일 좋은 게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관계가 제일 단단해야 나중에 가서 자기 짝을 만나도 자기 짝하고의 관계가 단단해져요.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하고의 그 믿음 관계가 안 돼 버리면 이 아이들은 나가서 다 의심을 해요. 그러면 짝하고도 나중에 자기가 결혼을 했어도 짝하고도 잘 관계를, 서로가 믿는 마음에 그 단단한 관계를 못 이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자꾸, 그러면 그 밑에 손자 손녀들도 자꾸 싸우면 부모들이 막 그렇게 자꾸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도 불안하고 이게 대를 이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만 아이들하고 그런 어떤 정서적인 그 유대 이런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아이들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